그러니 우리는 1분기에는 증시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고 웅덩이가 또 올 수도 있다. 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론몽입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지루한 하루를 끝낸 미국 증시가 어제 다시 상승을 시작하면서 제 계좌도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는데요. 웅덩이에서 6천만 원까지 내려갔던 미국 직투계좌 수익은 7,400만 원까지 올라왔고 국내 계좌는 49% 수익률과 580만 원 수익 중입니다. 현재 환차익과 웅줍 시즌2 계좌까지 총 1억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모두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루한 하루가 지나가니까 다시 또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웅줍했던 웅덩이 매매법 1차 매수 타이밍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이 웅덩이가 끝인 건지 아니면 좀 더 깊은 웅덩이가 파일지 그걸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웅덩이 매매법으로 매수 타이밍마다 분할 매수를 해야 하는 장기 투자자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많은 분들은 결국 다르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웅덩이가 아닌 것 같은데요. 웅덩이가 생겼나요? 다 팔았어야지. 실수했네. 라는 댓글이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 작은 웅덩이 저점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셨을까요? 바로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은 늘 더 큰 하락을 예언한다고 하죠. 아무리 봐도 지금 더 떨어질 것 같던 1월 초였죠. 너무 과열이었고 금리 인하 기대감도 식어가니까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하락을 예상한다면 그 예상하는 하락은 보통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웅덩이 매매법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드리는 거죠. 자, 금일 매블리 살펴보면 빅테크가 주도한 상승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M7이 증시 상승을 또 이끌었죠. 이 엔비디아는 그 와중에 또 신고가를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올해 1월에만 벌써 7% 상승한 모습입니다. 역시 AI 대장주, 4차 산업혁명의 대장주답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엔비디아가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아마존 자리까지 넘보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스물스물 들려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며 아마존 시총에 근접한 모습인데요. 엔비디아는 메타도 앞지르고 테슬라도 앞지르며 어느새 시총 5위까지 올라온 엔비디아입니다. 이젠 이 엔비디아가 아마존의 시총 순위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현재 시가총액은 1조 3,1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1,72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그리고 현재 쫓기는 아마존의 시총은 1조 5,6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는 2,059조 원입니다. 현재 약 300조 원 정도 시총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무려 하락장이 시작되기 전에는 2022년 초에 아마존이 엔비디아의 시총 3배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하락장과 2023년 강세장에서 AI가 엄청난 부각을 받으면서 엔비디아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며 역대급 상승을 보인 AI 대장주였습니다. 과연 이 엔비디아의 AI 독주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설마 진짜 시총 3위까지 가는 건 아닐지 한번 우리는 이걸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엔비디아에 투자하기 위해 반도체 2배 USD에 투자한다고 2년 전 영상을 공유드렸었습니다. 엔비디아의 비중이 20% 이상이다 보니 이미 전 엔비디아에 간접 투자 중입니다. 그리고 현재 수익률 100%를 눈앞에 두고 있죠. 그냥 계속 보유하며 그 이상을 바라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엔비디아의 독주와 함께 비트코인 역시 엄청난 독주로 이어가며 엔비디아와 비트코인이 현재 엄청난 이슈입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은 아까 새벽에 현물 ETF 승인이 되었다는 발표가 떴습니다. 이게 사실 오늘의 핵심 뉴스인데요. 저는 어젯밤에 해킹으로 인해 비트코인 승인 거짓 업로드가 뜨고 비트코인이 6천만 원까지 급락하며 떨어졌을 때 다시 승인되면 살짝 오르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추가 매수에 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제 매수 현황에 대해 멤버십 텔레그램에서 공유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운 좋게도 어제 추가 매수를 하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발표가 떴고 엄청난 변동성과 함께 결국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그러나 개미 털기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지금처럼 호재로 띄워놓고 개미들 다 태우고 그 다음엔 한번 떨굴 수도 있으니 언제나 레버리지 ETF, 비트코인과 같은 초고위험 자산은 정말 여러분이 잘 공부하셔서 스스로 결정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보면 맥드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습니다. 제가 보는 지표 중 하나인데요. 이 맥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작년 10월 중순 골든 크로스 때 30% 상승했던 비트코인이었고 작년 12월 초 골든 크로스 때 15% 상승했던 비트코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되었죠. 얼마나 상승할지는 모르지만 소폭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 자료입니다. 자, 오늘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존 윌리엄스 연은 총재 발언입니다. 어제 윌리엄스 발언 때문에 증시가 장 막판 조금 떨어진 건데요. 연준의 현재 자산 상태는 QT, 즉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이 필요한 수준이 아니다 라고 양적 긴축 속도 조절, 양적 긴축 종료 기대감을 깨버린 겁니다. 현재 로리 로건과 라파엘 보스틱 총재는 양적 긴축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 라는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존 윌리엄스가 아직 아니라고 말한 겁니다. 올해 중순쯤에는 양적 긴축 속도가 좀 조절되지 않을까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어제 미국 1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이게 혹시나 응찰률이 낮았으면 국채 금리가 또 크게 올랐을 것이고 그러면 또 증시의 악재였을 텐데 다행히 선방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뭐 엄청 좋았다고 말할 순 없지만 최근 6번의 결과 중 가장 응찰률이 높았습니다. 일단 이 위기들은 얼추 넘어갔고 오늘 밤 가장 큰 이벤트가 있죠. 바로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지난달의 헤드라인 CPI는 3.1%였는데 이번 달엔 소폭 반등하는 3.3%가 전망되며 코 CPI는 지난달에 4%였는데 이번 달에 3.9%로 소폭 하락하는 전망입니다. 예상보다 아주 조금 낮게 나오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로 보이는데 일단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의 해석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드라인 CPI의 반등을 우려로 해석하냐 아니면 코 CPI의 둔화를 호재로 해석하냐 이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번 웅덩이가 끝나간다 라는 얘기가 솔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1분기까지 이슈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2월이나 3월에 한 번 더 웅덩이가 올 수도 있다 라고 바라보는 편이 마음 편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만약 안 오면 오지라면 되니까 더 좋지만 말이죠. 일단 3월까지 무슨 이벤트들이 있냐면 먼저 연준의 BTFP 만기가 도래합니다. 이 BTFP 프로그램은 아마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고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이 또 있습니다. 이 이슈로 작년의 대규모 국채 발행 계획으로 증시가 잠시 웅덩이를 팠던 것 기억나시나요? 또한 3월에 금리 인하를 하냐 안 하냐 이 이슈와 함께 연준의 양적 긴축 속도 조절까지 언제든지 웅덩이를 만들 이슈들은 존재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1분기에는 증시가 좀 재미없을 가능성이 있고 웅덩이가 또 올 수도 있다 라는 각오를 해두면 마음이 아마 편할 겁니다. 그리고 떨어지면 웅주부로 대응, 오르면 오질로 즐기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오질 웅줍 투자 원칙을 가지고 2022년 하락장 웅덩이를 기회로 삼은 우리는 증시가 이제야 전고점에 겨우 도달했는데 엄청난 수익을 이미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마켓 사이클을 살펴보면 약세장이 끝나고 강세장으로 바뀌면 대부분 훨씬 더 높게 상승한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웅덩이에서 줍줍하고 오질 구간을 즐기다가 또 웅덩이가 오면 줍줍하며 이걸 반복하면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장기 투자를 잘 못하시겠으면 일단 최소한 3년 정도만 버텨보셔라 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개인적으로 사실 전 10년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소 3년 이상 보유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3년 이상 보유했을 때 손실 볼 확률이 극도로 낮아지며 수익 볼 확률이 극도로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무려 이게 84%로 치솟게 되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시간을 더 활용해서 5년 정도만 보유하게 된다면 무려 90%의 확률로 수익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주가는 훨씬 더 상승이 있을 테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은 높아지겠죠? 그렇게 10년을 보유하면 사실상 돈을 잃기가 힘든 구간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즉 주식시장은 카지노와 도박과 반대입니다. 카지노나 도박장이 오래 있으면 오래 있을수록 결국 돈을 잃고 나올 확률이 높지만 반대로 미국 주식시장은 오래 보유하면 보유할수록 돈을 크게 불릴 확률이 높아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 역시 3년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최소 3년을 이제야 겨우 달성했는데요. 사실 아직 3년은 안 되었고 2년 반 정도 되었지만 그럼에도 지금 수익은 어떻죠? 무려 1억 2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최소 3년만 함께 보유해 보셔라. 그리고 여러분이 이 방법으로 돈을 좀 벌면 그때 확신을 가지고 저와 함께 10년 이상 보유합시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고 권장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운 나쁘게 3년 이상 보유했는데 손실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오히려 일생일대의 기회라는 생각으로 더욱 웅줍에 집중해서 5년 보유로 늘리면 되는 겁니다. 저는 저기 최소 20년 이상 보유가 목표입니다. 100% 수익 확률로 만들기 위해서 더 나아가 몇십 배 수익을 또 만들기 위해서 50살 이상까지 보유해볼 예정입니다. 당연히 만약에 돈 쓸 곳이 생긴다면 월 소득에서 모아서 쓰던지 가지고 있는 현금 비중으로 사용해야겠죠. 가능하면 장기 투자 주식은
전혀 매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기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정보들을 머릿속에 넣어야 할까요? 매년 얼마나 떨어지고 몇 번 정도 떨어지는지 이런 정보들을 미리 인지하고 있으면 맘 편히 웅주보로 대응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마이너스 3% 정도 떨어지는 이번 1월 초와 같은 아주 작은 웅덩이는 매년 7번 정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5% 정도 하락하는 적당한 웅덩이는 매년 약 3번 정도 찾아왔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마이너스 10% 정도 하락하는 웅덩이 기회는 매년 한 번 정도만 찾아왔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 1월 초와 같은 3% 정도 웅덩이는 자주 오고 5% 하락도 꽤 자주 온다. 그리고 10% 정도 하락하는 건 매년 한 번 정도밖에 찾아오니까 1년에 한 번만 오는 기회다 라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가 2022년처럼 하락장이 찾아오면 어쩌려고? 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마이너스 15% 정도 하락하는 건 2년에 한 번꼴로 찾아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20% 이상 하락하는 하락장, 베어마켓은 3년 반에 한 번 정도 찾아온다 라는 것을 알고 내 투자 자산을 크게 불릴 수 있는 기회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 굳게 먹으시고 웅주보로 대응하시면 되는 겁니다. 항상 주식시장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손실, 좌절, 예측 불가능한 위기를 받아들일 줄 압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사건으로 놀라지 않으며 오히려 성공한 투자자들은 이런 하락을 기회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워렌 버핏은 1973년 스태그플레이션이 자기 투자 인생에서 최고의 기회였다 했으며 2008년 리먼 브라더스 때도 매수하라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러니 웅덩이가 크게 파이면 진짜 마음 독하게 먹으시고 인생을 바꾸려고 시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함께 여러분이 2022년 기회를 잡았고 지금 벌써 엄청난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강세장은 길고 약세장은 짧습니다. 강세장은 이제 시작되었으니 지금 이 수익에 만족해 매도하지 마시고 좀 더 보유하는 전략이 확률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월 초 하락으로 불안한 마음도 있겠지만 현재 계절성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경기 침체만 아니라면 결국 올해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관론은 언제나 항상 나타납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이 매스컴의 비관론을 무시할 수 있느냐, 이거에 달렸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시작된 강세장은 아직 애기 수준입니다. 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S&P 500은 40년 동안 30배 상승해 왔습니다. 우리는 레버리지 ETF에 투자하고 있으니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있죠. 다만 몰빵하면 폭락장에서 문제가 터질 수 있으니 항상 현금 비중을 필수로 들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활용해 이 비관론을 버텨내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됩니다. 제 인생은 불과 2년 반 만에 달라졌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제가 불과 2년 반 만에 벌써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시간만 활용하면 되며 더 열심히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전 꽤 여유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걸 직접 보여드릴 테니 저와 함께 가시죠. 그리고 함께 부자가 되어 2030년에 만나 맛있는 고기와 함께 샴페인 한잔 하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